금목걸이 이렇게 차고 왔는가 이러면서 이제 부의 상징이죠. 안녕하세요. 혜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금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자재 하면 이게 기초자산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않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데 뭔가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않지 아니할 수 없어요. 네, 강조입니다. 네, 그럼 한번 오늘 수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공급 측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총 공급량이 한 4,500톤 정도로 꾸준하게 뭐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보통 4,000톤에서 5,000톤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 금이 한 1,000톤 정도 존재를 하고요. 한 30% 정도가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 금 생산국 중에 뭐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이 호주, 미국, 캐나다, 가나,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 정도 순이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량을 유럽 쪽에 수출을 하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좀 사용이 됩니다. 금이 저는 광산에서만 캘 줄 알았는데 이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생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24K짜리 같은 경우는 순금이니까 그냥 바로 녹이면 되고요. 만약에 뭐 다른 합금이 같이 돼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불을 통해서 이제 녹인 다음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합쳐서 이제 다시 또 골드 바 형태나 아니면 골드 너겟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귀금속 같은 거를 판매나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골드바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재활용 금인 거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군요. 금 하면 보통 이제 액세서리 수요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뭐 네, 목걸이라던가 뭐 귀걸이, 뭐 흔히 얘기하는 돌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신구 수요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일단 장신구가 전체 금 수요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 많이 차지하네요. 되게 많죠. 그리고 한 20% 정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골드 코인 혹은 바, 그리고 한 15% 정도가 중앙은행에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 투자 수요는 한 ETF나 이런 투자 수요가 한 9%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산업용 한 7%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산업용이라고 하면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전선에는 사용되기엔 조금 비싼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네, 아마 이런 수요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아까 그 생산국들이나 소비국들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중국이나 인도 수요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석 관련된 수요는 중국하고 인도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뭐 60-70%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소비가 높은 이유는 이들의 결혼 문화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중국 결혼식 같은 경우에 뭐 우리 결혼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중국판 우결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한번 할 때 보면 이제 신랑 측에서 그 금덩이랑 뭐 금목걸이랑 뭐 이런 거를 신부한테 엄청나게 선물을 하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혼을 할 때는 이제 결혼 집창금 대신에 이제 금부치를 이제 선물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도나 중국의 결혼 그 시즌과 맞물리면 특히 좀 이렇게 금 수요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계절성을 띠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봄이나 이제 여름 좀 이런 때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혼을 좀 미루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면서 이제 장신구 관련 수요가 좀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신구의 세부 수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목걸이가 가장 많고요. 목걸이가 가장 많고, 네네. 그 다음이 아무래도 그 반지 있죠. 반지 다음이 이제 귀걸이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요. 장신구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금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목걸이를 가장 많이 좀 선호를 하죠. 와,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데서는 결혼 예물로 이제 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그만큼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떨어지게 되면 금 가격에도 하방 요인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제 느와르 영화 보면 이제 형님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금목걸이 많이 하고 나오는데, 이게 금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금목걸이 이렇게 차고 왔는가 이러면서 이제 부의 상징이죠. 그렇군요. 나 좀 산다. 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금이 목걸이가 상당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한다는 거군요. 혜민 씨도 몇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원증 목걸이밖에 없습니다. 파란 목걸이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앞서 뭐 중국이나 뭐 인도 등에서 이제 결혼식도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귀금속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들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예전보다는 귀금속 관련 수요가 조금 주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사실은 그 귀금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럭셔리 굿즈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줄어드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귀금속의 성장 속도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지난 한 8년간 한 6% 정도 성장을 해 왔었는데, 일단 2020년도에는 확실히 2019년도보다 줄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한 3% 정도 수준의 그 성장이 그칠 것으로 지금 세계 그 협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장에서도 일종의 좀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국의 금 수요는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1위지만 원래는 인도가 2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인도의 그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결혼 관련 그 귀금속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인도의 금 수요를 좀 앞지르는 그런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귀금속으로서의 수요도 있지만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도 상당히 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외에도 뭐 ETF 관련 수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조금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와, 수요국가 2위를 달리던 인도가 이렇게 그 2위 자리를 내어줄 정도면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았다는 그런 지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죠. 뭐 자료에 CAG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라는 건데, 이게 둔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귀금속 시장도 둔화된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는 자료. 인 거죠.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빨리 경기가 회복돼야 할 텐데요. 네. 마스크도 지겹죠. 맞아요. 이제 마스크도 좀 지겹고 이런 수요도 좀 회복이 되면서 좀 경기가 좀 좋아지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금 수요가 이제 귀금속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만큼 귀금속 수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들의 초단기 탈출을 위해 궁금 타파, 상품 타파 모두들 성투하세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